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우편 투표가 급증한 데다 초박빙 경합 지역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승자를 정하는 작업이 과거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바짝 좁히며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지역의 승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네바다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표차를 더욱 벌리며 대선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미 대선 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공언했지만 캠프 측이 낸 소송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선 개표 결과를 놓고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지지자들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의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석패한 위스콘신주에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해 향후 절차와 재검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후보와 영김 후보가 계속해서 상대 후보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진행된 대선 개표 방송을 21개 방송사를 통해 약 5,700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특정 브랜드의 펜으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 처리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5만 1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결과를 놓고 전국 혼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를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인 오늘 오후 4시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이번 선거는 자신이 이기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lection interference from big media, big money, and big tech. As everybody saw, we won by historic numbers. And the pollsters got it knowingly wrong. They got it knowingly wrong. We had polls that were so ridiculous, and everybody knew it at the time. There was no blue wave that they predicted. 대통령은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이번 선거에서 쉽게 이긴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투표를 계산해 넣어 나에게서 승리를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무더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선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mount of litigation generally because of how unfair this process was, and I predicted that. I've been talking about mail-in voting for a long time. It's really destroyed our system. It's a corrupt system, and it makes people corrupt even if they aren't by nature, but they become corrupt. It's too easy. They want to find out how many the votes they need, and then they seem to be able to find them. They wait, and then they find them. 대통령은 또 애초에 우편투표가 문제다라면서 자신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편투표에서 부정과 조작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며 초박빙 접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경합주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내주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굳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전으로 치닫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려했던 포스트 대선의 혼돈 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 가운데 한 곳인 펜실베니아가 이르면 5일 밤 최종 집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캐시 부크바 펜실베니아 국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주 승자가 이날 발표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각 카운티 개표 집계가 예정보다 빠르다며 확실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그는 대부분의 투표가 6일 집계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크바 장관은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여전히 오늘 개표가 진행 중인 투표용지가 약 55만 개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중 일부는 이미 집계했지만 아직 업로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것들은 들어오고 있고 카운티들이 맹렬하게 작업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1만, 2만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약 10만 표가 집계될 예정이며 피츠버그가 포함된 엘러게니 카운티에서도 3만 7천 표가 아직 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외곽 교외 지역 카운티에서도 2만 표에서 4만 표가 개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집계 등에 따르면 대선 사흘째인 이날 상당주 주에서 이 승자를 가린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7명만 더 확보하면 매직 넘버 270을 달성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해 56명을 더 가져와야 합니다. AP, AFP 통신과 폭스뉴스는 바이든이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어떤 집계로 보더라도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 결과에 따라 승부가 끝날 수도 피말리는 싸움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펜실베니아는 92% 개표 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50.2%, 조 바이든 후보 48.5%로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10만 8천여 표 차입니다.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의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 항소법원은 개표 진행 과정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캠프의 요청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이날 모든 후보와 그의 대리인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6피트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근권을 허용한 법원 명령의 대상은 뒤늦게 개표가 이뤄지면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많은 지지표가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전날 펜실베니아가 개표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의미 있는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적 개표 중단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필라델피아 관리들은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관리들에게 충분히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다면서 이는 처리된 투표용지와 투표의 무결성에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참관할 권리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실베니아 민주당은 주 입법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난관을 피하고자 참관인들에게 대한 제한을 뒀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정은 개표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관인은 투표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어대지만 캠프에 보고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공언했지만 캠프 측이 낸 소송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집니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창 진행된 뒤 늦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베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사흘째인 막바지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우편 투표가 급증한 데다 초박빙 경합 지역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승자를 정하는 작업이 과거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승리자가 나올 수 있지만 주별로 개표 규정과 속도가 달라 경합주의 개표 결과와 시점에 따라 승자 결정 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합지역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 4곳으로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애리조나의 경우 AP통신과 팍스뉴스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지역으로 예측했지만 상당수 언론은 이건 역시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추이로는 바이든 후보가 대권 고지에 한층 더 다가서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를 포함해 전체 선거인당 538명 중 264명을 확보했다고 예측했습니다.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 도달까지 불과 6명을 남겨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현재 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네바다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표율 차가 89% 개표 기준으로 0.9%포인트에 불과해 언론도 승리 선언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석패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해 향후 절차와 재검표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빌 스태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대선 이튿날인 지난 4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개표 결과가 나오자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위스콘신은 바이든 후보가 163만 표, 트럼프 대통령이 161만 표를 얻어 약 2만 5천 표가량이 차이 났고 득표율은 49.4% 대 48.8%로 불과 0.6%포인트 차의 박빙 대결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에서 0.8%포인트 앞서며 2만 3천 표가량 이겼는데 이번에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승패가 갈린 셈입니다. 위스콘신은 주법상 두 후보 격차가 0.25%포인트 미만이면 자동으로 주의 비용을 들여 재검표를 해야 있습니다. 1%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패배한 후보가 비용 지급에 동의하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를 진행한 72개 카운티는 오는 17일까지 개표 결과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는 결과가 제출된 뒤 첫 업무일인 오후 5시까지 재검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후보와 영김 후보가 계속해서 상대 후보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연방 48지구에 도전한 미셸 박스틸 후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만 1,461표를 얻어 50.4%의 등록률을 기록하면서 상대 후보인 할리 루다 의원을 2,851표 차이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39지구에 도전하는 영김 후보는 현재까지 13만 8,425표를 얻어 득표율 50.3%를 기록하면서 상대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0.6%로 더 벌어졌습니다. 영김 후보는 현재 상대 후보 길 시스네로스 의원을 1,683표 차이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흑인 유권자들이 경선 초반에 이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경선 초반 하위권을 맴돌며 고전하다가 세 번째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층 지지를 기반으로 모멘텀을 확보해 경선 승리로 이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의 출구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87%가 바이든 후보를 찍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흑인 유권자는 12%였습니다. 흑인 여성의 바이든 지지는 무려 91%였고 흑인 남성은 80%였습니다. 백인 유권자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지가 49% 대 48%로 비슷했습니다. 히스패닉, 라틴계와 아시아계에서 각각 바이든 후보가 60%대, 트럼프 대통령은 30%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표가 끝나고 정확한 수치를 봐야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만 봐도 흑인층에서 바이든 후보를 몰표로 밀어줬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쪽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는 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상당한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 결과만큼이나 주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표 진행 속도입니다. 이 어느 때보다 지지부진한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선거 이틀이 지나도록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이유, 경합주의 지지부진한 개표 상황 때문입니다. 막판 승부처로 떠오른 네바다주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로 가기 위한 마지막 6석이 걸린 곳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네바다주에서 기계 고장으로 개표 상황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클라크 카운티와 위쇼 카운티 등 두 카운티에 배치된 개표 기계가 고장나 6만 개가량의 우편 투표 개표가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all of us would agree that having an accurate count is much more vital. An accurate and fair count is much more vital than having a fast count. 급증한 우편 투표도 개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은 늘어난 우편 투표로 개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선거 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현지 시각 6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우편 투표가 100만 개에 달해 최종 개표 결과는 빨라야 6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네바다는 오늘 10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에 포함시킵니다. 바이든의 막판 추격으로 또 다른 승부처로 떠오른 조지아주에서는 수도관 파열로 심야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카운티 중 하나인 풀턴 카운티 개표소에서 부재자 투표 개표 도중 수도관이 터져 개표가 지연되면서 주 전체 개표 결과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 대선 개표 결과를 놓고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지지자들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개표 중단을 즉각 요구했고 바이든 지지자들은 끝까지 개표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과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가려하자 경찰이 해산을 요구합니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것을 중심으로 시위를 벌이며 즉각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votes must be verified, and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illions of illegal voters, illegally registered citizens.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선거를 망치려 간다며 모든 표를 끝까지 개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They're trying to ruin the vote. They're trying to bumgard these people here doing the job because their slave master is losing. 바이든 후보가 인수위 홈페이지를 여는 등 승리 확정 행보를 보이자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양측 후보들의 개표 중단과 끝까지 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지지자들의 시위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양측의 시위가 번지면서 자칫 물리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특정 브랜드의 펜으로 기표한 투표 용지가 무효 처리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P와 팍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리조나 주민 노리 아길레라와 10명의 유권자가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샤피펜이라는 브랜드의 유성 사인펜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했는데 잉크 번짐 현상으로 인해 자신의 표가 무효 처리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재투표할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샤피펜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인은 서체가 굵은 것이 특징인데 일반 볼펜 촉보다 2배에서 3배 굵은 데다 탄성이 있는 샤피펜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샤피펜을 사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펜을 선물했고 같은 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샤피펜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한 펜이다 보니 소셜미디어에서는 샤피펜으로 기표한 투표 용지는 모두 무효 처리되고 있다는 이른바 샤피게이트 루머가 확산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는 경합주 애리조나를 비롯해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미시간주에서 샤피펜으로 기표하면 개수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트럼프 지지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선거관리 직원들이 샤피펜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은 샤피펜으로 기표해도 문제가 없으며 표에 합산된다며 잉크가 번진 투표용지도 개수기가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시간주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샤피펜은 기표 도구로 허용되는 펜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애리조나 민주당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거짓 정보에 근거한 소송으로 개표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소송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3일 밤 진행된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21개 방송사를 통해 약 5,700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는 1,400만 명이 본 폭스뉴스였습니다. 폭스뉴스는 경합 지역 애리조나주를 일찌감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예측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 미디어 리서치는 미국에서 대선 당일 밤 개표 방송을 5,690만 명이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21개 방송사를 합친 것으로 1등은 1,410만 명이 본 폭스뉴스였습니다. CNN 방송이 940만 명, MSNBC가 760만 명이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ABC는 630만 명, MBC는 560만 명, CBS가 43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13개 방송사로 7,140만 명이 봤던 2016년보다 20%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TV 시청자만 집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1970년대를 풍미한 디스코 팝송 YMCA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리카르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1970년대 결성된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노래 YMCA를 허가 없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카는 저작권 보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YMCA를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저작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이들을 상대로 미국과 프랑스 법원에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8년 발매된 YMCA는 디스코풍 팝송으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장이나 홍보 동영상에서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빌리지 피플은 YMCA 외에 마초맨, 인더 네이비 등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이 오늘 이번 미국 대선이 조작됐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훔쳤다라는 주장을 유포한 친트럼프 성향 그룹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이 그룹이 선거제도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점점 많은 구성원이 폭력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폭력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열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썰렁했던 공항에 점차 다시 항공 여행에 나서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LA 국제공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내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교통안전청 직원들 1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항들도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포브스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TSA 직원들이 전국에서 총 2,425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공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에만 감염자 수가 64%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 내 공항에서는 총 130명 이상의 TSA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LA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주로 여행객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잦은 보안 검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에 걸려있는 TSA 직원들은 391명으로 이는 지난 10월 3일 이후로 64%나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총 직원 수 또한 전체적으로 18%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플로리다에서 5명, 텍사스, 일리노이, 네바다, 하와이 각 2명씩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로 가장 많은 140명의 TSA 직원이 감염된 곳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전국 37개의 공항에서 TSA 직원들 중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았던 공항에는 가장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 미시간주 칼라마주, 배틀크릭, 유타주 세다시티 공항이 포함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지역본부는 한국관광공사 유명 여행사들과 함께 온라인 여행 박람회 트래블마트 힐링인 코리아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합니다. 트래블마트 힐링인 코리아는 한국 여행 상품전으로 저렴한 가격의 한국행 항공권 구매와 더불어 여행사의 건강검진 상품과 안심여행 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힐링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으로 11월 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수수료권 구매 시 최대 2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번 수수료 없이 출발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걱정 없이 편하게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투어는 한국차병원과 양지병원의 기본 검진, 암 조기 진단, 정밀 종합 검진 등 다양한 패키지 구성이 준비됐습니다. 트래블마트 힐링인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11월 26일까지 아시아나 항공 공식 홈페이지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남가주 주택가격이 2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위축 속에서도 사상 최저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탄탄한 주택 구매 수요에 힘입어 주택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코어로직의 지수에 따르면 지난 8월 남가주 주택가격 지수는 각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2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8월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상승했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18년 9월 이래 최대 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9월 주택가격 지수 역시 전년에 비해 5.09% 상승해 2018년 8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9월 남가주에서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입니다. 이 두 지역의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5월 이후 연간 대비 상승폭 중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누가 당선되든 굳건한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승자 확정이 지연되면서 축하 인사 등의 정상 간 교류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자 확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미 대선 상황을 점검한 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NSC 회의 내용을 보고받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한반도 프로세스에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 외교당국 간의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기존 외교 일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 각도로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확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까지 해왔듯이 미측과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 현안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불복이 이어질 거란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논평과 축전, 한미 정상통화 등 외교 의전에 따른 일정 준비도 모두 마쳤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을 가정한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관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축하의 메시지도 있고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축하는 국제사회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인 만큼 문 대통령의 공식 축전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바이든으로 승자가 가려진다면 한미 두 정상의 만남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의원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항구적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체제를 만들어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외교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미국에 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그런 요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쩌면 미국의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북한이 원하는 북미 직접 대화도 가능해진다는 논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 대선을 통해 국론이 갈리면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부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방미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과연 그 새로운 미국의 정책에 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인 소위 대외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데 우리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큰 혼란에 빠진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전망하지만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9개월간 만에 폼페이오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갖고 의회와 학계 인사들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대선 직후의 민감한 시기에 굳이 미국을 방문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강 장관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8일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오는 9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차기 미 행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의회 그리고 학계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선 직후 당선자가 확정될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민감한 시기에 미국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바이든 측 인사를 만나면 트럼프 측이 불쾌해할 것이고 그렇다고 만나지 않으면 미국 방문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이든이 이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굳이 11월 8일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가시는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민감하긴 하지만 또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한미 간에는 국내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긴밀히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의 두 후보 진영 모두와 균형적인 관계 구축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방미가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K. 운동으로 체중 조절을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종류와 강도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운동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문제는 자신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나빠져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30대의 경우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을 갖고 있지만 인지율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혈압이 높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흡연이나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이어가면 심장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0대는 34.7%, 60대는 46%나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혈압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협심증 등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역기 등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은 말초동맥 혈관을 압박해 혈압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 경험이 없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환자가 힘쓰는 운동을 심하게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인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요가, 수영, 줄넘기 등 다른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3, 4회,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 효과를 위해 빠르게 걷기나 비탈길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혈압, 심장 건강을 위해 금연은 필수이고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스트레스도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먹기 싫어도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콩 종류, 지방이 적은 고기 등을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칼로리가 높고 당분이나 소금이 많은 식품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큰 폭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42.52포인트, 1.95% 상승한 28,390.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7.01포인트, 1.95% 오른 3,510.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0.15포인트, 2.59% 급등한 11,890.9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선거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현재 개표에서 앞서고 있는 네바다주에서 승리를 확정하면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규모 부양책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소규모라도 부양책 도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이날 오후 나온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3.12% 오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산업주도 2.28%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백악관과 의회의 분점 구도가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습니다. 국제금값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2.7% 뛰어오른 1946.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이후 7주 만에 최고가를 찍은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틀 동안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미 대선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9% 떨어진 38.7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2% 내린 40.7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전국 혼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또다시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네,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 현재 개표 현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바다입니다. 이 네바다는 바이든 득표율이 49.4%, 그리고 트럼프 득표율이 48.5%, 현재 89%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지아 현재 99% 개표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득표율이 49.5%, 그리고 바이든 득표율이 49.2%로 현재까지 3,400여 명 차이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경합주의 개표 현황 알아봤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낮 기온 전날인 금요일보다 다시 18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LA 지역의 낮 기온도 50도 후반대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 기온도 40도대로 뚝 떨어지면서 주중과 주말 급격한 기온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57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고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모처럼 추위가 풀리며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4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 이상으로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